2180년 1월 1일 스타더스트의 긴급 우주선은 우댕 기지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보급품을 운행 중이다. 우주선 모선에 장착된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재래식 로켓이 아니라 핵 에너지 변환 장치였다. 긴급 연락선처럼 작은 우주선의 달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한 물건이었다. 우주선 모선들은 긴급 연락선용의 액체 연료를 일정량 싣고 다녔지만 제한된 공간이나 무게 때문에 넉넉한 양은 아니었다. 연료는 아주 정밀하게 미리 계산되어 실려졌다. 꼭 필요한 만큼만. 컴퓨터는 조종사, 화물, 긴급 연락선의 무게를 목적지까지의 비행 경로와 함께 계산하여 연료의 최소 필요량을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산출해내었다. 물론 그 방정식에는 밀항자의 체중 같은 변수는 애초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긴급 구조선은 다양한 원칙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절대적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할 수 없는 규칙이 하나가 있다. 긴급 연락선에 탑승한 밀항자는 발견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몇십 년 동안 이 규칙은 깨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절대적 규칙을 흔들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국 우주선 들리는가? 잘 들린다, 스타더스트. 예정된 항로로 잘 가고 있는가? 걱정하지 마라. 컴퓨터가 잘 계산해서 정확하게 운행 중이다. 좋다. 나중에 다시 통신하겠다. 이상. 갑자기 생체 감지기의 하얀 바늘이 움직이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뭐야, 혹시 밀항자인가? 누구인가? 누가 밀항자 소리를 내었어? 빨리 나오지 못해? 우주선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나오라고 했잖아. 알았어요. 나간다고요. 좀 조용히 좀 해요. 구석에서 나온 존재는 아리따운 소녀였다. 10대로 보이는 소녀는 작고 하얀 집시 샌들을 신고 있었고 갈색 곱슬머리에 아담한 키의 소녀. 달콤한 향수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며 약간 기우뚱하게 서서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으로 바튼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넌 누구지? 여기는 어떻게 탑승한 거야? 내 이름은 마릴린. 우덴 행성에서 일하는 언니를 보기 위해 여기 몰래 탔어요. 난 우리 언니를 12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스타더스트호의 탑승 중 긴급 연락선이 우덴 행성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탄 거예요. 뭐? 너는 긴급 연락선이 뭔지 모르는 거야? 답답해서 미쳐버리겠군. 알아야 할 게 있나요? 규칙을 어긴 줄은 알아요. 벌금 낼 돈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덴 행성까지 우리 언니가 있는 곳까지만 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하,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잖아. 일단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알았어요. 긴급 연락선 선장은 일단 속도를 감속하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측정된 연료를 사용하여 우덴 행성으로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스타더스트호 응답하라. 반복한다. 스타더스트호 응답하라. 여기는 스타더스트호 데라트 사령관이다. 신분을 밝혀라. 본인은 긴급연락선 34G115의 바튼이다. 비상이다 비상. 자칫 잘못하면 우세 행성에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앉아있던 소녀는 급속하게 차가워지는 분위기에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요? 큰일이라도 벌어진 거예요? 바트는 소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령관의 통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통신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분명 스타더스트호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연료도 정확하고 선체 이상도 없었고 우덴 행성에 필요한 항체도 실었는데 설마 밀항자라도 있는 건가?
맞습니다. 지금 밀항자가 구조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뭘 이런 걸로 날 불렀나? 바로 규칙대로 처리해. 함장님, 저도 규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나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밀항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긴급 연락선 탑승자는 물론 너희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어떠한 이유라도 상관없다. 빨리 밀항자를 다 내보내. 하지만 함장님, 탑승자가 소녀입니다. 16살밖에 안 된 소녀입니다. 12년 동안 못 본 언니 한번 보겠다고 자기 목숨 걸고 긴급 연락선에 탑승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는 소녀한테 우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긴급 연락선의 선장이자 인간들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절대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것인가? 그냥 자네들도 죽고 오랜 행성 환자들도 다 죽을 생각인가? 소를 위해 대를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그건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규칙이야. 하지만 너무나도 어린 소녀입니다. 죄를 지은 소녀도 아니고 탑승 목적인 나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니를 보겠다는 이유입니다. 이 순수한 소녀를 언니를 보기 위해 긴급 연락선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녀를 우주로 보내야 한다면 인간으로서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다. 무엇을 하든 소녀를 우주로 내보내야 하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방법을 찾는 즉시 연락하겠네. 이상 통신을 종료하겠다. 뭐예요? 방금 통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에요? 내가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싫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만약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라면 가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너도 다 들었겠지만 방법이 없다. 긴급 연락선에 탑승한 밀항자는 발견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많은 규칙들 중 왜 이 규칙만이 절대적인 규칙일까? 그건 나도 모르죠. 나를 우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은 미친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이건 먼저. 이 우주선은 연료로 가는 우주선이다. 정확한 정량이 들어있고 계산에 오류가 나면 우린 다 죽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깨버린 거야. 어쩌라고요. 난 살고 싶다고요. 살려달라고요. 닥쳐!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 해. 죄송합니다. 그만 찡찡거릴게요.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군. 연락선에서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실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방법이 없어. 만약 스타더스트호로 돌아간다면 우덴 행성에서 혈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덴 행성으로 계속 간다면 너와 나 모두 죽는 것은 물론 우덴 행성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대원까지 모두 다 죽을 거야. 결국은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래, 방법은 그것뿐이야. 난 이제 16살인데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살고 싶어요. 미안하다. 나도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구나. 그래도 가기 전 너희 언니 목소리는 꼭 듣게 해주마. 이건 약속할 수 있어. 알겠어요. 마일다 언니와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언니와 연락하게 해주마. 정말요? 그럼 이 약속만은 꼭 지켜주세요. 일단 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마일드요. 알겠다. 지금 바로 스타더스트로 연락을 취하겠다. 스타더스트 응답하라. 사령관 동무 응답하라. 여기는 스타더스트. 무슨 일인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우덴 행성의 대원들 중 마일드라는 대원과 연락해야 하는 상황인데 스타더스트에서 긴급 연락선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다.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주겠다. 참, 그리고 긴급 연락선에 전해줄 말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아까 연락선과 통신 후 함성 컴퓨터로 적정 속도를 계산했는데 방 결과가 나왔다. 정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소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미안하다. 나도 소녀를 구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그래도 사령관님의 노력 덕분에 소녀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군. 그럼 방법을 알려주겠다. 일단 3분 뒤 중력 0.10에서 지금 속도에서 더 감속해라. 그 다음 몇십 초
뒤에 연락선 컴퓨터에서 빨간 신호와 함께 소리가 날 것이다. 그때 강속을 멈추고 그 속도로 계속 가면 된다. 그럼 총 4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더 생길 것이다. 단 적어도 40분 안에 무조건 밀항자를 방출시키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 아님 다 죽어. 감사합니다. 자, 시간은 벌었다. 언니에게 연락은 약 30분 뒤에 올 거야. 아마도 10분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5분이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언니의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그럼 30분 정도가 남았구나. 그럼 이 시간 동안 너의 이야기라도 들려주겠니? 네, 처음에 저는 아주 겁쟁이였어요.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 생각만 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는 게 무서운 이유는 내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두를 영영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 여태껏 사람들에게 했던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서 모두 사과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여태껏 나 스스로도 몰랐지만 내가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주기만을 바랄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당연하지. 긴급 연락선 응답해라. 여기는 스타더스트 5. 후대 행성의 마일드 대원과 연락이 성공했다. 응답하면 바로 연결해주겠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일드입니다. 긴급 연락서 선장님이 저를 찾으셨다고? 긴급 연락선 선장 바튼이네. 자네와 통화를 희망하는 사람 있네. 잠시만 기다려주게. 마릴린, 여기 무전기야.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 네, 빨리 마칠게요. 여보세요? 마일드 언니? 마릴린, 야, 네가 왜 무전을 받는 거야? 아, 그게 긴급 연락선에 몰래 밀항을 했어. 뭐?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미안해.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덴 행성에 가는 우주선이 있다기에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거야. 나도 긴급 연락선에 밀항자 제거 원칙이 있는지 몰랐어.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아니, 몰라. 내가 죽으면 아마 본주로 날아가겠지. 야, 이 바보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 상황을 만드는 거야? 나도 이런 줄 몰랐지. 알았으면 그냥 스타더스트호에 있는 건데. 바튼 성장,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마릴린의 목숨을 살릴 방법은 없어. 그나마 노력을 해서 이 무전도 가능한 것이요. 언니, 미안해. 선장님도 열심히 노력했어. 이건 내 탓이야.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난 그냥 마지막으로 언니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괜찮아. 대화 중에 미안하지만 약 몇 초 뒤에 무전이 끊길 것 같소. 행성의 뒤편으로 들어가서 무전이 끊길 것이오.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어. 언니 들었지? 이제 진짜 끝이야. 아, 마릴린, 이제 가자. 끝났어. 선장은 조종석에서 일어나 에어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검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에어록의 문이 열렸다. 에어록의 문은 마치 소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감옥처럼 가볍게 미끄러지며 열렸다.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머리를 똑바로 든 채 걸어 들어갔다. 갈색 곱슬머리가 소녀의 어깨에서 찰랑거렸다. 하얀 샌들을 신은 두 발은 연락선 안의 미약한 중력에도 아랑곳 없이 확고하게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계기판의 파랗고 빨간 전등빛들이 샌들의 장식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소녀가 결코 도움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에어록 안에 완전히 들어선 소녀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목에 나타난 격동만이 소녀의 심장이 강하게 고동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준비됐어요. 그는 손잡이를 밀어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에 순식간에 벽을 만들며 문이 닫혔다. 소녀의 생에서 마지막 순간을 칠흑같이 검고 어두침침한 공간 안에 갇혀버렸다. 문이 잠기는 딸깍 소리가 났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단호하게 빨간 손잡이를 끌어당겼다. 에어록에서 공기가 쏟아져 나가면서 연락선 선체가 가볍게 떨었다. 마치 지나가다가 뭔가 부딪힌 듯. 에어록 쪽의 선체벽에서 울림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곧 고요해졌다. 긴급 연락선은 우덴의 대기권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었다. 그는 붉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텅 비어버린 에어록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늙은 병든 사람처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 조종석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조종석에 기대어 앉아 통신기의 단추를 눌렀다. 응답은 없었다. 물론 그는 응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소녀의 언니가 제1기지를 통해 연락하려면 밤이 지나야 한다. 아직 감속을 시작할 시간은 아니다. 그를 태운 긴급 연락선은 아직도 하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기다렸다. 로켓 추진기가 부드럽게 진동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생체 감지기의 바늘이 0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만큼의 연료에 1만큼의 질량, 냉혹한 방정식의 균형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긴급 연락선에는 그 혼자뿐이다. 바깥 공간에서 형체도 없는 추한 모습의 무엇인가가 연락선을 앞질러서 바삐 내려가고 있다. 소녀의 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우덴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텅 빈 긴급 연락선 안에는 아직도 소녀의 존재가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냉혹한 방정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소녀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금속 상자 위에 앉아있는 놀라고 당황하는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보이는 것 같다. 소녀가 떠난 공허한 공간에는 소녀가 남긴 말만이 끊임없이 분명하게 메아리 치고 있었다. 나는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난 안 했어요. 저희조가 각색한 차가운 방정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마릴린의 행동이 죽을 만큼 나쁜 행동이었을까요? 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 중 난 괜찮다고 한 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별을 앞둔 소녀의 감성을 표현한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를 들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또 눈물이 내 앞을 가려주네요. 그대 모습 혹시 보일까봐 벌써 시간이 나도 모르게 늦었네요. 오늘도 그대만 기다렸죠.
you.